안녕하세요. 저의 영상은 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초 확실히 햇빛이 엄청 세졌죠. 오늘 선스틱을 바르고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스틱이 눈에 살짝 들어갔어요. 내부순환로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매우 아프고, 그런데 운전 멈출 수 없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눈이 아프니까 눈물까지도 났겠죠. 오늘 선스틱 때문에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이 눈물을 흘렸으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켄달 잭슨 린트너스 리저브 샤도네이 2020년 빈티지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2만원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 둘 다 2020년 빈티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코르크를 사용했고요, 하나는 이런 스크류캡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기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2020년 빈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색깔은 옅은 레몬과 중간 레몬의 사이입니다. 중간과 가해 쪽의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진 않아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와인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와인이 상당히 차갑네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요, 오크 터치를 안 한 가벼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은 7도에서 10도로, 오크 터치가 된 묵직한 화이트는 10도에서 13도로 그 정도의 서빙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와인도 오크 터치를 하고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좀 온도를 높여서 10도에서 13도 그 정도에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차가우니까 향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오크 터치가 된 와인은 온도 조절을 좀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향과 파인애플, 꽃향, 그리고 부싯돌향도 느껴지는 바닐라향과 깨끗한 종이 향도 나네요. 산도는 화이트 와인 치고는요 많이 높진 않아요. 신선한 소비뇽 블랑 와인에 비해서는 산도는 확실히 낮고요, 하지만 그래도 화이트니까 살짝 높은 그 정도입니다. 마시면 오크터치에서 온 느낌들이 좀 더 잘 느껴져요. 삼나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나무의 느낌도 나고 바닐라 향도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느껴집니다. 질감이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일리 와인 같은 경우는 오크를 많이 쓰는 와인이 많은데요, 이 와인도 오크의 느낌이 잘 느껴져요. 하지만 저가 데일리 화이트 와인에서 나는 혀를 타격하는 듯한 그런 오크의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의 오크 같은 경우 과다한 생각은 안 드네요. 테크니컬 시트를 보니까요, 와인의 양조법 중에 특징을 두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일단은 포도의 프레시함과 좋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 알갱이가 아닌 송이채 압착을 해서 만들다고 하네요. 그런데 포도 송이채 압착했다는 거는 기계 수확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손 수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에 돈과 공을 들였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가요, 쉬르리 앙금 접촉을 했다는 거거든요. 앙금 접촉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앙금을 저어주면서 풍미를 살리는 바토나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실키한 질감을 주고 크리미한 향을 살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감을 얘기했을 때 부드러운 질감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루리를 사용한 덕인 것 같아요. 와인 숙성할 때는요 6개월 동안 오크통 숙성을 하는데요, 4.5%의 새로운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하고 6.5%의 새로운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도 재배 지역은요 54%를 몬터레이 카운티, 25%를 멘도치노 카운티, 20.5%를 산타 바바라 카운티, 0.5%를 소노마 카운티에서 수확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레몬향과 오크터치와 쉬르리에서 오는 나무향, 바닐라향, 그런 향만 단순하게 나네요. 온도를 너무 낮춰도 안 되고 온도를 너무 높여도 안 좋은, 약간은 온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와인이에요. 오늘은 신선한 음식부터 튀김까지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한테 받아온 동태전이고요, 이거는 타코 새우 렌틸 콩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와 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는 와인 같습니다. 오크터치를 해서 유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과 이렇게 튀긴 생선전, 유사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나 샐러드 와인, 특히나 화이트 와인과는 더욱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신선한 과일도 좀 애매한 게요, 어느 정도 강한 오크터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선한 과일과도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와인은 오히려 기름기가 좀 적은 그런 고기와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BGM은요, 스웨덴의 매우 유명한 멜로딕 파워메탈 밴드 햄머펄의 두 번째 앨범 레가시 오브 킹즈에 있는 타이틀곡입니다. 레가시 오브 킹즈.
참 아이러니한 게요, 해머폴의 음악은 시작은 멜로딕 파워메탈, 그 뒤는 전통 헤비메탈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초기의 앨범들만 갖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음악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기에 멜로딕 파워메탈 밴드였지만요, 멤버들 구성 자체는 데스메탈 혹은 멜로디 데스메탈 밴드를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었거든요. 세레모니얼 오스의 오스카 드로니악이 밴드를 만들기로 하고요. 그 유명한 멜로디 데스메탈 밴드 인플레임즈의 예스토 스트롬블라드가 드럼을 맡았고요. 그런데 예스퍼 스트롬블라드는 인플레임즈에서는 기타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에서 드럼을 맡았고요. 인플레임즈의 또 다른 멤버 요한 라슨, 그분이 베이스를 맡고, 또 인플레임즈와 함께 멜로디 데스메탈을 매우 부흥시킨 다크 트랭킬리티의 니콜라스 썬딘이 기타를 맡고요. 또한 보컬리스트인 미카엘 스타네가 보컬을 맡습니다. 초반에 이 밴드는요, 주다스 프리스트, 앨리스 쿠퍼, 프리티 메이지 같은 헤비메탈 하드락 카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96년도에 밴드 대회였나봐요. 락슬라겟이라는 데 나갔는데 거기에서 준결승에 올랐고요. 준결승에 올랐을 때 보컬리스트였던 마이클 스타네가 사정상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그때 첫 앨범부터 현재까지 보컬을 계속 맡고 있는 요아킨 칸스가 투입된다고 하네요. 그냥 아는 지인이었고 투입됐다가 정식 보컬리스트가 됩니다. 요아킨 칸스는 매우 운이 좋은 거죠. 1993년에 만들어져서 3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멤버 교체가 일어난 밴드입니다. 예전에 해머폴을 우리나라의 가수 김종국에 비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악 자체가 상당히 묵직하고 헤비한데 보컬리스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해요. 그래서 김종국님한테 죄송하지만 김종국이 몸은 매우 좋은데 목소리가 고음에 얇은 그런 가수이다 보니까 이 밴드의 음악이 김종국과 닮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곡한 곡인 레가시 오브 킹즈를 처음 들었을 때 기타 리프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리드미컬하면서 묵직한, 또한 질주감도 있는 그런 기타 리프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 뭐지? 되게 놀랐었습니다. 그런 기타 리프가 메인이 되고 멜로디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오글거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요아킨 킴스, 그분의 마지막이 어설프게 가는 고음을 쭉 내는데 그건 지금 들어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요, 앨범 전체적으로 곡들이 하나하나 개성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템포라든가 리프의 스타일, 그런 것들에 다양함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앨범을 처음부터 쭉 듣더라도 지루한 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메탈 음악을 듣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곡한 곡인 해머폴의 레가시 오브 킹즈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샤도네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도 조절이 참 쉽지 않은 와인 같아요. 약간은 전형적인 혈도는 향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는 와인입니다. 레몬향, 파인애플향, 배향도 나네요. 그런 전형적인 화이트 와인의 향과 함께 도량의 느낌도 있고요. 오크적인 느낌, 바닐라향, 나무향이 많이 나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의 매우 장점 중에 하나는 쉬르리, 앙금 접촉에서 오는 그런 부드러운 질감, 그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 와인의 가성비를 얘기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와인의 오크는 한계선까지는 지켜주는 그런 와인이에요. 이것보다 오크가 더 세다고 했으면 저도 혀에 타격감을 느꼈을 텐데 타격감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크가 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크에 대해서 불호가 아니신 분들이다, 그러면 가격 대비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크에 부담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와인은 가성비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드신다면요, 온도 조절은 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 와인은 온도 조절을 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잘해서 잔에는 조금씩 따라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궁금하고 재미있는 와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